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제 가족을 판단하신 그 시선이 얼마나 가벼운지 곧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아직도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방금 전까지 저를 내려다보던 그 태도, 이제는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오늘 이후로는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는 말 한마디조차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똑똑히 보시게 될 테니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번지는 고급 한정식 식당. 나무결이 살아있는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놓인 수저와 잔들이 반듯하게 줄지어 있습니다. 잔 안에 담긴 물조차 미동 없이 고요하게 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자리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상견례 자리, 두 집안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공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순간 말입니다. 그날이 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부드러운 나무 문이 미세하게 긁히는 소리와 함께 식당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흔들립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딸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오는 휠체어 하나가 보입니다. 바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고무가 나무 바닥을 눌러 미끄러지는 그 둔탁한 마찰음이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대신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는 곧게 허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손등 위로 드러난 핏줄은 얇고 단단하게 솟아있고 손끝은 약간 굳은 듯 보입니다. 그 손으로 조심스럽게 바퀴를 밀며 들어옵니다. 그 순간입니다.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시댁 쪽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에 쏠립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묘하게 길게 늘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입꼬리가 아주 잠깐 굳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미소를 만듭니다.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은 정중합니다. 그런데 그 말 끝이 어딘가 얇습니다. 따뜻함이 아니라 형식만 남은 인사입니다. 딸이 어머니의 휠체어를 테이블 옆에 조심스럽게 위치시킵니다. 바퀴가 멈추는 순간 또 한 번의 조용한 마찰음이 납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더 크게 꽂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지만 그 안에 긴장이 묻어 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립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끝이 힘없이 내려옵니다. 시댁 쪽 어머니가 고개를 기울이며 말을 꺼냅니다. 아, 어디가 많이 편찮으신 건가요? 표정은 걱정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동자가 위아래로 한번 훑습니다. 휠체어, 다리, 손, 다시 얼굴. 아주 짧은 스캔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상태를 판단하는 눈입니다. 예, 좀 오래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짧게 답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만 말합니다. 그 짧은 답변 이후 공기가 다시 한번 멈춥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화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그어진 느낌입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미 구분이 생긴 겁니다. 음식이 하나둘씩 올라옵니다. 따뜻한 국물에서 김이 올라옵니다. 향긋한 냄새가 퍼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향이 코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긴장한 공간에서는 음식 맛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시댁 쪽 아버지가 술잔을 들며 말을 꺼냅니다. 요즘은 뭐 건강이 제일이죠. 특히 결혼하면 신경 쓸 게 많아지니까.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방향이 있습니다. 딸 쪽이 아니라 어머니 쪽을 향해 있습니다. 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집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것 같지만 어머니는 그걸 봅니다. 시선이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시댁 쪽에서 또 하나의 말이 툭 떨어집니다. 결혼하면 아무래도 서로 부담되는 부분은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게 좋죠.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립니다. 딸의 숨이 아주 짧게 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자리가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컵이 입술에 닿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납니다. 그리고 컵을 내려놓으며 아주 짧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어딘가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알아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합니다. 시댁 쪽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야죠. 좋은 방향.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이미 모두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이미 모든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댁 쪽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아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한마디를 던집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안 사정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네요. 그 한마디가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든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모든 것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고 물잔 속에 비친 조명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아무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분위기만 무너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듣는 날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재단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눈동자가 한번 흔들립니다. 순간적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머릿속이 비어버린 듯합니다. 입술이 살짝 떨립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등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 손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있습니다. 참으라는 신호입니다.
시댁 쪽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아니, 오해는 마세요. 요즘은 결혼도 현실이니까요. 서로 부담될 부분은 미리 알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합니다. 그런데 끝에 살짝 웃음이 섞입니다. 그 웃음이 더 불편합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시댁 쪽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요. 특히 부모님 건강 같은 건 나중에 크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테이블 위의 공기가 완전히 식어버립니다. 따뜻하게 올라오던 음식의 김이 사라진 것처럼 온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딸의 손이 다시 한번 꽉 쥐어집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줍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집니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짧게 끊깁니다. 눈동자가 어머니를 향했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웃으며 넘기거나 아니면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그 어떤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도망칠 수도 화를 낼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습니다. 시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끝이 아주 조금 굳어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이 상황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그때 시댁 쪽에서 또 한 번 말이 이어집니다. 혹시 치료는 계속 받고 계신 건가요? 질문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걱정하는 질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부담을 계산하는 질문입니다. 딸이 결국 입을 엽니다. 어머니는 지금 괜찮으세요?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목소리가 차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끝이 살짝 올라갑니다. 감정을 눌러 담은 흔적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댁 쪽 어머니가 눈썹을 아주 살짝 치켜 올립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입니다. 대부분은 못 알아챕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그 작은 표정 하나가 크게 느껴집니다. 아, 그래도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시면 불편한 점이 많지 않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 위에 젓가락 하나가 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며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울립니다. 딸은 급하게 몸을 숙여 젓가락을 줍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숨을 고릅니다.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같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아니, 저걸 왜 저렇게까지 묻지 싶으셨을 겁니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엽니다. 불편한 건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짧은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수십 년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 자리에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시댁 쪽 아버지가 가볍게 웃으며 말을 받습니다. 그래도 자식 입장에서는 다르죠. 앞으로 같이 살다 보면 아무래도 신경 쓸 일이 많아질 테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딸의 고개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눈이 달라져 있습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이제 막 표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딸의 손을 다시 잡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괜찮다. 그 한마디에 딸의 입이 다시 다물어집니다. 말하려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아픈 사람이 가장 먼저 참으라고 말하는 이 상황이 말입니다. 인생이란 게 원래 이런 겁니다. 힘든 사람일수록 더 조용해지는 법입니다. 그날의 식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갔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형식적인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선이 완전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댁 쪽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집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서로 집안까지 같이 가는 거니까 현실적인 부분은 꼭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 말은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경고에 가깝습니다.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그 고개 끄덕임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어머니의 시선이 아주 잠깐 시댁 쪽 사람들을 스칩니다. 그 눈빛은 처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조용하지만 차갑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끝난 자리였지만 사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공기가 확 들어옵니다. 따뜻했던 실내 공기와 달리 밤 공기는 차갑고 건조합니다. 입안에 남아있던 음식의 향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아스팔트 냄새와 찬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람은 이런 순간에야 비로소 숨을 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파고드는 휠체어 바퀴의 둔탁한 마찰음이 섞입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밀고 있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서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차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휠체어를 접는 소리, 금속이 맞물리는 짧은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립니다.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웁니다. 안전벨트가 채워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립니다. 문이 닫히고 차 안이 조용해집니다. 엔진이 걸립니다. 낮게 깔리는 진동이 차 안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 진동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말하지 않은 말들입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얼굴 위를 잠깐씩 훑고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딸의 눈가가 번들거립니다. 여러분, 이런 침묵이 제일 무섭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울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거운 침묵 말입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춥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딸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앞으로 쏠립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이 갑자기 핸들을 꽉 잡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터져 나옵니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목소리가 낮습니다. 그런데 떨립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정면만 바라봅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며 얼굴의 주름을 잠깐씩 비춥니다. 그 주름 사이사이에 긴 시간이 눌려 있습니다. 딸이 말을 이어갑니다.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었지? 다 들었잖아. 숨이 거칠어집니다. 말끝이 점점 빨라집니다. 나 참을 수 있어. 근데 엄마를 그렇게 보는 건 말이 끊깁니다. 목이 막힌 듯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하지만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순간 한 번쯤은 있습니다.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 내 가족을 건드리는 건 못 참는 순간 말입니다. 차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입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밀며 나가는 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어머니가 그제서야 입을 엽니다. 괜찮다. 딱 한마디입니다. 딸이 바로 고개를 돌립니다. 뭐가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잖아. 이번에는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감정을 더 이상 누르지 못합니다. 엄마가 그런 소리 듣는 거 나 못 봐. 나 진짜 못 봐.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립니다. 차선이 살짝 흔들립니다. 다시 바로잡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차분합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구부러져 있습니다. 힘이 들어간 것도 빠진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너 결혼하려는 사람이 어떤 집인지 이제 알았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딸의 표정이 굳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멈춘 표정입니다. 생각이 끊긴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더 화나는 거야. 딸이 바로 받아칩니다. 그 사람은 안 그래. 그 사람은 진짜 아니야. 목소리에 확신이 섞입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완전히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딘가 흔들립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사람은 혼자서 사는 게 아니다. 조용히 말합니다. 집안이 같이 사는 거다. 그 말이 차 안을 천천히 채웁니다. 딸의 입이 다물어집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차는 계속 달립니다. 가로등 불빛이 규칙적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덧붙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다. 딸이 그 말을 듣고 눈을 찌푸립니다. 무슨 말이야? 짧게 묻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둡게 겹쳐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가 움직입니다. 그건 웃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결심에 가까운 표정입니다. 딸은 그 표정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앞만 보고 운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모르게 이 이야기는 이미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엽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도착한 뒤 어머니는 처음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한마디가 이 모든 걸 뒤집어 버릴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낮은 금속성 소리와 함께 집안의 공기가 조용히 밀려 나옵니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 달리 집안에는 오래된 나무 가구의 은은한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이상하게도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가 짧게 울립니다. 딸은 말없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머니의 휠체어 바퀴가 문턱을 넘을 때 살짝 걸리는 느낌이 전해집니다. 딸이 손잡이에 힘을 주어 살짝 들어 올립니다. 바퀴가 턱을 넘으며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그 작은 소리 하나에도 두 사람의 숨이 동시에 멈췄다가 다시 흐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은 원래 편안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그 집마저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딸은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습니다. 가죽이 쿠션에 닿으며 나는 낮은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립니다.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앉지도 않습니다. 몸은 집에 들어왔는데 마음은 아직 식당에 남아있는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여 거실 한가운데에 멈춥니다. 손이 바퀴에서 떨어집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립니다. 똑똑똑. 딸이 결국 입을 엽니다. 엄마, 아까 말 뭐야? 짧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짧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나무 장식을 바라봅니다. 오래된 물건입니다. 표면이 조금 닳아있고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차 한잔 할래? 딸이 눈을 찌푸립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목소리가 다시 올라갑니다. 참았던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차분합니다. 앉아라. 짧게 말합니다. 그 말에 묘하게 힘이 있습니다. 딸은 잠시 서 있다가 결국 소파에 앉습니다. 몸이 푹 꺼집니다. 긴장이 풀린 것도 아닌데 힘이 빠진 느낌입니다. 어머니는 휠체어를 돌려 부엌 쪽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바퀴가 바닥을 미끄러지는 소리가 조용하게 이어집니다. 찻잔을 꺼내는 소리,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차례로 들립니다. 그 소리들이 이 집의 일상처럼 느껴지지만 오늘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꼭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고 한 템포를 두는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이 더 긴장되게 만듭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멈추는 순간 다시 조용해집니다. 어머니가 찻잔 2개를 들고 나옵니다. 김이 올라옵니다. 따뜻한 향이 퍼집니다. 익숙한 향입니다. 어릴 때부터 마시던 차 향입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딸 앞에 내려놓습니다. 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주 앉습니다. 딸은 찻잔을 보지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엄마, 다시 부릅니다. 이번에는 조금 낮아진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더 깊습니다. 아까 그 말 무슨 뜻이야? 어머니는 찻잔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립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떨림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오늘 본 그 집, 짧게 끊습니다. 그 회사, 딸의 눈이 아주 조금 커집니다. 뭐? 짧게 반응합니다. 어머니가 시선을 딸에게 맞춥니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봅니다. 그 눈빛이 이전과 다릅니다. 조용한데 단단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아는 데다. 딸이 숨을 멈춥니다.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야? 조금 더 낮게 묻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합니다. 그 회사 내가 세운 거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계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차에서 올라오던 김도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입술이 움직이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상견례에서의 그 눈빛들, 그 말들, 그 태도들이 하나씩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방금까지 약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딸의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떨어집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로. 그 질문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주 옅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비로소 무언가를 꺼내려 할 때 나오는 그런 웃음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이야기해 주마. 그 한마디가 이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거실 공기가 묘하게 눌린 듯 가라앉습니다. 찻잔 위로 올라오던 김이 천천히 흩어지며 눈앞의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딸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합니다. 방금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이 단 한마디로 무너지는 순간 말입니다. 믿고 있던 세계가 뒤집히는 느낌,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올립니다.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지만 잔을 놓치지 않습니다. 입술에 닿을 때 차의 따뜻한 김이 얼굴을 스칩니다.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뜹니다. 그리고 잔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놀랐지. 짧게 말합니다. 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개만 아주 천천히 끄덕입니다. 아직도 눈동자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어갑니다.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다. 그 말과 함께 시선이 살짝 먼 곳으로 흐릅니다. 지금 이 거실이 아니라 훨씬 오래된 시간으로 돌아간 눈빛입니다. 너 어릴 때 기억 안 나겠지만 우리 집 예전에는 꽤 괜찮았다. 딸의 눈썹이 아주 살짝 움직입니다. 어릴 적 기억이 희미하게 스칩니다. 넓었던 집,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들, 낯선 어른들. 하지만 그 기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기억들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집니다. 그 회사 처음 만들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마치 그때의 시간을 더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대신 버틸 건 있었다. 잠깐 멈춥니다. 끝까지 해보겠다는 생각. 그 말이 조용히 공간에 깔립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가볍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특히 한 세대를 버텨온 사람들에게는 이 한마디에 모든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하나씩 키웠다. 공장도 세우고 사람도 늘리고 밤을 몇 번이나 세웠는지 모른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그 안에 묻어있는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습니다. 눈동자가 점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다시 무거워집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잠깐 내려갑니다. 자신의 다리 쪽으로 떨어집니다. 큰 사고였다.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살짝 잡습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었다. 딸의 숨이 아주 작게 멈춥니다. 그때부터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게 딸의 눈이 흔들립니다. 내가 약해지니까 주변도 바뀌더라. 짧게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아무런 온기가 없습니다.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 하나둘씩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나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딸의 손이 다시 꽉 쥐어집니다. 결국 자리에서 내려왔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내가 세운 회사에서 내가 나왔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딸의 얼굴이 완전히 굳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을 통째로 빼앗기는 경험입니다. 어머니는 다시 찻잔을 바라봅니다. 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조용히 살았다. 짧게 정리합니다. 괜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다. 딸이 그제서야 입을 엽니다. 그럼 오늘 그 사람들은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대부분 내가 키운 사람들이다. 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이해가 되는 순간 동시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럼 더더욱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끊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 말 안 했다. 딸이 고개를 번쩍 듭니다. 왜? 짧고 강하게 묻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때가 아니니까. 그 한마디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진짜 힘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쓰는 겁니다. 어머니는 손을 천천히 모읍니다. 그리고 오늘 짧게 숨을 고릅니다. 선을 넘었다. 딸의 눈이 달라집니다. 처음과는 전혀 다른 눈입니다. 엄마, 부릅니다. 어머니가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내가 할 차례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곧 시작될 현재가 됩니다. 그리고 딸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들이 당했던 그 모든 일이 단순한 모욕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거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방금까지 이어지던 과거의 이야기가 끝나자 지금 이 순간이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긴장감을 더 키웁니다.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서 방금 들은 이야기들이 서로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눈빛들, 말투, 태도,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재구성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을 아는 순간보다 그 사실이 연결되는 순간에 더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딸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럼 지금 그 회사는 말끝이 흐려집니다. 이미 답을 예상하고 있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입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지. 짧게 말합니다. 하지만 속은 다르다. 그 말이 공기 중에 천천히 퍼집니다. 딸의 눈동자가 더 깊어집니다. 지분. 한 단어를 던집니다. 어머니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이름으로 남아있는 건 많지 않다. 잠깐 멈춥니다. 대신 내가 직접 묶어놓은 게 있다. 딸의 숨이 아주 작게 멈춥니다. 무슨? 어머니가 말을 이어갑니다. 초기 투자자들, 주요 협력사들, 그리고 자금 흐름.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천천히 두드립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인 소리가 울립니다. 그 줄이 다 나를 통해 이어져 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딸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번집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지분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연결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딸이 숨을 고릅니다. 그럼 엄마가 마음만 먹으면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대신 이어줍니다. 흔들 수 있다.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크게 흔들 수도 있고 조용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 말에는 과장이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펴집니다. 방금까지 쥐고 있던 힘이 풀립니다. 대신 다른 긴장이 들어옵니다. 상황을 이해한 사람의 긴장입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질문이 이어집니다. 어머니가 바로 답합니다. 건드릴 이유가 없었으니까. 짧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었고 그쪽도 그쪽대로 굴러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잠깐 아주 짧게 시선을 떨굽니다. 굳이 과거를 다시 꺼낼 필요는 없었다. 그 말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다시 바뀝니다. 근데 오늘은 다르다. 딸의 눈이 다시 올라갑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히 선이 그어진 눈입니다. 내가 참는 건 상관없다. 한 박자 쉬고, 근데 내 딸을 건드린 건 다르다. 그 한마디가 공간을 단단하게 채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바뀝니다. 이건 단순한 과거 정리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입니다. 딸의 숨이 깊어집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번에는 떨림이 없습니다. 묻는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검은 화면에 희미하게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그 화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손을 뻗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화면이 켜집니다. 저장된 이름들이 줄지어 보입니다. 딸이 그걸 지켜봅니다. 숨을 죽인 채로 어머니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이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딸이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입니다. 순서대로 한다. 그 말과 동시에 어머니의 손가락이 화면을 누릅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뚜뚜뚜. 그 단순한 소리가 이 모든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딸의 심장이 그 소리에 맞춰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대표님, 낯선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호칭 하나로 이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짧게 말합니다. 오랜만이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 내일 시간 비워라. 딸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통화가 끊깁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은 한마디로도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딸을 바라봅니다. 내일. 한 단어만 말합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날이라는 것을. 아침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듭니다. 밤새 식어있던 공기가 아직 따뜻해지지 못한 채 집안에 얇게 깔려 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바닥 위에 길게 늘어집니다. 먼지들이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닙니다. 조용한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흐릅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 아침부터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 뭔가가 일어나겠다는 예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딸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제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머릿속을 채웁니다. 상견례 자리, 어머니의 말, 전화 한 통. 모든 것이 선명하게 이어집니다. 몸을 일으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습니다. 그 차가움이 정신을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햇빛이 얼굴 한쪽을 비춥니다. 눈을 살짝 가늘게 뜨고 있습니다. 밤을 거의 자지 않은 사람의 눈입니다. 하지만 피곤함보다 더 먼저 보이는 건 준비된 사람의 표정입니다. 딸이 조용히 다가갑니다. 엄마, 부릅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립니다. 일어났냐? 짧게 묻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이미 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부엌에서 커피가 내려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계가 낮게 울리는 소리, 물이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조차 오늘은 다르게 들립니다. 어머니가 말을 꺼냅니다. 오늘은 바쁘다. 딸이 숨을 한번 고릅니다. 나도 같이 가. 짧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딸을 바라봅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 딸의 표정이 굳어지며 동시에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순간을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감정으로 반응하던 사람이 오늘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딸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휠체어를 돌립니다. 준비해라. 짧게 말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옷을 고르는 손길이 평소보다 빠릅니다. 단정하지만 과하지 않게 말없이 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조금 굳어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분하게 옷을 정리합니다. 손끝이 익숙하게 움직입니다.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의 동작입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아침 공기가 다시 한번 얼굴을 스칩니다.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차에 올라탑니다. 엔진이 걸립니다. 이번에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차는 도심으로 향합니다. 길 위에는 이미 출근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신호에 걸리고 다시 움직이고 또 멈춥니다. 평소와 같은 풍경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딸이 창밖을 보다가 입을 엽니다. 엄마. 어머니가 짧게 반응합니다. 응? 어제 전화한 사람 누구야? 어머니가 시선을 도로에서 떼지 않은 채 말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자금 라인 쥐고 있는 사람이다. 딸의 눈이 살짝 커집니다. 그럼 핵심이다. 짧게 끊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든 조직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흐름을 쥐고 있는 사람. 지금 이야기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가 회사 건물이 있는 도로로 접어듭니다. 높은 건물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유리로 덮인 외벽이 햇빛을 반사합니다. 깔끔하고 단단해 보입니다. 어제까지는 그저 남의 회사였던 건물이 오늘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차가 멈춥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며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딸이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어머니가 휠체어를 꺼냅니다. 바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울립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버튼을 누르는 소리. 문이 열립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와 같은 사람들인데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층수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띵, 띵, 띵.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립니다. 복도가 보입니다. 정돈된 카펫, 조용한 공기, 바쁜 직원들의 발걸음. 그들이 지나가며 휠체어를 한 번씩 힐끗 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멈추지 않습니다. 곧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복도 끝, 회의실 앞.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 문 앞에서 멈춥니다. 딸이 옆에 섭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어머니의 손은 이미 문 손잡이에 올라가 있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 말과 동시에 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는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웃고 있던 얼굴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동시에 두 사람을 향합니다. 그 눈빛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의실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안쪽의 공기가 바깥으로 밀려 나옵니다. 커피와 종이 그리고 오래 앉아있던 사람들의 체온이 섞인 묘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정리된 서류들과 노트북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잔에 남은 커피는 식어가며 얇은 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간은 늘 비슷합니다. 조용하고 정리되어 있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금 이 회의실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문 앞에 선 어머니가 한 박자 늦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휠체어 바퀴가 카펫 위를 부드럽게 밀고 들어갑니다. 소리는 거의 나지 않지만 이상하게 모든 시선이 그 움직임을 따라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보았던 얼굴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옵니다. 시댁 쪽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몇몇 임원들. 어제와 똑같은 얼굴들인데 표정이 다릅니다. 당황이 먼저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는 눈빛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하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딸은 그 시선을 그대로 느낍니다. 피부 위에 닿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어제는 참아야 했던 시선이었는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어머니는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며 말을 꺼냅니다. 오랜만입니다. 짧은 인사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확 달라집니다. 시댁 쪽 아버지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제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려고 애쓰는 눈입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임원 중 한 사람이 서둘러 말을 꺼냅니다. 대표님, 이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의 눈이 확 달라집니다. 대표님, 그 호칭 하나가 이 공간의 권력 구조를 단번에 드러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끊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다.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내가 불렀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의자들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손이 서류 위에서 멈춥니다. 누군가는 펜을 놓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큰 소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드러납니다. 어머니는 테이블 끝자리에 멈춥니다.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누가 안내하지 않아도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지 모두 알고 있는 듯합니다. 딸은 그 옆에 섭니다. 손을 앞으로 모읍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지만 얼굴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때 시댁 쪽 어머니가 겨우 입을 엽니다. 어제는 저희가 몰라 뵙고 말을 꺼내지만 끝을 맺지 못합니다. 표정이 어색하게 굳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저 한번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제 이야기는 어제 끝냈다. 짧고 단정하게 정리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집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어제의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하나 꺼냅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종이가 닿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립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 하려고 왔다. 그 말과 함께 모든 시선이 다시 모입니다. 임원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떤 이야기십니까? 어머니가 그를 바라봅니다. 구조 이야기다. 짧게 말합니다. 이 회사, 지금 구조로는 오래 못 간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굳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입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꽉 다뭅니다. 여러분, 내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만 누가 먼저 꺼내느냐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손가락이 서류 위를 살짝 누릅니다. 그래서 바꾼다. 단순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듯합니다. 시댁 쪽 아버지가 결국 말을 꺼냅니다.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목소리가 어제와 다릅니다. 어머니는 그 질문을 듣고 아주 천천히 시선을 돌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대표 포함, 임원 전원. 잠깐 멈춥니다. 교체한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의 시간 자체가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립니다. 딸의 심장이 한번 크게 뜁니다. 그리고 그때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웃고 있던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표정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표정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듯 멈춰 있습니다. 누군가의 숨이 길게 새어나오는 소리조차 크게 들립니다. 방금 떨어진 말 한마디가 이 공간의 모든 질서를 단번에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순간은 흔치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판이 뒤집히는 순간, 그걸 눈앞에서 보는 일 말입니다. 시댁 쪽 아버지가 입을 벌립니다. 하지만 말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혀가 입안에서 잠깐 굳은 듯 멈춥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입니다. 지금 그게 무슨... 겨우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손끝으로 밀어냅니다. 종이가 미끄러지며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그 소리가 이 정적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미 정리된 아니다. 짧게 말합니다. 검토는 끝났고 오늘은 통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몇몇 임원들의 표정이 급격히 변합니다. 눈썹이 올라가고 입술이 굳어집니다. 누군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숨을 내쉽니다. 여러분, 협의가 아닌 통보.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한 임원이 급하게 말을 꺼냅니다.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주주총회도 거쳐야 하고 이사회 승인도. 말을 이어가지만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그를 향합니다. 그 시선이 닿는 순간 말이 끊깁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서류를 한 장 더 꺼냅니다. 위임장, 의결권 전부 확보했다. 딸의 눈이 그 서류로 향합니다. 빽빽하게 적힌 이름들, 도장들, 숫자들. 이건 감정으로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완전히 실감합니다. 여러분, 진짜 싸움은 목소리가 아니라 준비로 이기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댁 쪽 아버지가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납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낮은 소리를 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황이 더 큽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아주 살짝 기울입니다. 쉽지 않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래 준비했다. 그 한마디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딸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숨을 고릅니다. 어제까지 몰랐던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잘하고 있으면 그대로 두려고 했다. 잠깐 멈춥니다. 근데 아니다. 짧고 단정하게 끊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무겁게 깔립니다. 그때 시댁 쪽 어머니가 겨우 입을 엽니다. 어제 일은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말을 이어가려 하지만 어머니가 손을 들어 멈춥니다. 사과받을 생각 없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다. 딸의 눈이 살짝 흔들립니다. 어머니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회사 이야기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끝까지 일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사이다가 시작됩니다. 감정으로 소리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정리하는 것. 이게 더 무섭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부로 대표 해임. 시댁 쪽 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둡니다. 임원 전원, 직위 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례로 바라봅니다. 그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깁니다. 새 구조는 이미 준비돼 있다. 짧게 정리합니다. 딸의 심장이 크게 뜁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그때 한 임원이 급하게 묻습니다. 그럼 후임은 누가? 어머니가 바로 답합니다. 이미 와 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문 쪽에서 노크 소리가 납니다. 똑똑. 아주 짧은 두 번의 소리. 모든 시선이 동시에 문으로 향합니다. 딸도 숨을 멈춘 채 그쪽을 봅니다. 어머니는 아무 표정 없이 말합니다. 들어와라. 문이 열립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표정이 단정하고 움직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걸음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제까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과 이제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집니다. 여러분, 자리는 이렇게 바뀝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을 꺼냅니다. 인수인계 준비해라. 짧은 명령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합니다. 딸은 그 자리에 서서 이 모든 장면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들을 내려다보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립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이 아니라 완전히 정리된 감정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주 조용히 딸에게 시선을 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남은 이야기가 더 큰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회의실 안의 소음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 낮게 오가는 숨소리가 하나둘 잦아들며 공기가 다시 고요해집니다. 방금까지 이어지던 긴장과 충돌이 마치 한 번에 꺼진 불처럼 잦아든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끝났을 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싸움이 아니라 결과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더 무거운 법입니다. 딸은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주변을 바라봅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웃으며 말을 건네던 얼굴들, 자신과 어머니를 훑어보던 시선들,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정리합니다. 손끝이 일정합니다. 떨림이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듯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기존 인원들이 조용히 자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말은 최소한으로 오갑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리된 흐름 안에서 움직입니다. 딸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가 눈앞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놀랄 일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의 다른 모습을 처음 알게 될 때 말입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립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집니다. 카페 뒤를 구르는 휠체어 바퀴 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딸은 그 옆을 나란히 걷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멈춥니다. 버튼을 누르는 소리.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울에 두 사람의 모습이 비칩니다. 딸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엄마. 어머니가 짧게 반응합니다. 응. 딸이 잠깐 숨을 고릅니다. 왜 이제 말했어? 목소리가 낮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닙니다. 그저 궁금한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거울 속 딸의 눈을 바라봅니다. 내가 선택해야 할 나이가 됐으니까. 짧게 답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층수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띵, 띵, 띵. 그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집니다. 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할 수도 있었잖아. 어머니가 고개를 아주 조금 흔듭니다. 그럼 내 선택이 아니게 된다. 그 말이 딸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는 늘 그렇습니다. 대신 선택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할 수 있게 버텨줄 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로비로 나옵니다. 큰 유리창을 통해 햇빛이 들어옵니다. 아까와 같은 햇빛인데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딸이 걸음을 멈춥니다. 어머니도 멈춥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딸이 천천히 말합니다. 나 결혼 다시 생각해 볼게. 그 말이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어집니다.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딸의 얼굴을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라. 그 한마디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딸은 숨을 길게 내쉽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이제 완전히 풀린 느낌입니다. 눈가가 살짝 젖지만 눈물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해방입니다. 누군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로 세운 순간입니다. 어머니가 다시 휠체어를 움직입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딸도 그 옆을 따라 걷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다릅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을 봅니다.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햇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립니다. 그 그림자가 나란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조용히 말해줍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힘은 소리 내지 않아도 드러난다는 것. 여러분,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던 누군가가 오늘은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